안녕하세요. 동영모의사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건 뭐 쉽죠. 4번이 답이죠.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고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의 적극권으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정은 병으로부터 매수와 이전 등기 격려하였다. 격려죠. 다음으로 틀린 것인데 일단 이중매매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요. 따라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보시면 갑은 병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X자. 왜 X자? 불법 원인급여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한 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적극 가담에서 반사회적에서 무효거든요.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직접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을은 제1매수에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못하고 뭐죠? 갑을 대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을이 말소를 청구하는데 을은 직접 하지 못하고 갑을 대의해서 합니다. 답은 4번이죠. 예. 네? 권유 가담하고 똑같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적극 가담이 되려면 적어도 매수 사실 알고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객에게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이게 적극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은 적극 가담은 아니고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은 오히려 병 측에서 뭐죠? 갑을 요청하는 게 적극 가담입니다. 그 5번이 지금 적극 가담의 개념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3번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답은 3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신탁행위거든요. 그래서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 나머지 것들 1번 가장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순이란 말은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제3자고요. 2번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 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사람도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고요. 4번, 5번은 뭐 당연하죠. 4번 문제입니다.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D는 B로부터 다시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지금 A와 B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A가 B에게 등기를 해주는데 왜 해줬냐면 C의 뭐에 의해서요? 사기에 의해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그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B가 D에게 팔았단 말이죠. D에게 팔고 D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D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취소가 돼도 D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소를 못하면 너무나 당연히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죠.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옳은 거죠. 넘기시도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 후 그 도달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처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렇지만 의사표시 준하여 도달주기에 적용되고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어요.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므로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취소의 개념이죠. 취소란 유효한 건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4번도 맞죠. 5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하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번이 답이죠. 6번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의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무권대리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이 추인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누구죠? 상대방이겠죠. 그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X입니다.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고요. 누가요? 상대방인 병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 1번 무권대리도 무효입니다. 다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할 수 있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강조되고 3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을뿐만 아니라 병이 갈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면 금반원의 원칙상 더 이상 무효임을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겠죠. 7번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대리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이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임을 안 밝혔어요. 현명을 안 했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리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고요. 추정한다가 아니라 뭐죠? 본다. 간주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추정 간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잘 쳐요. 왜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들어서 뭐 할 수 있어요?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착오임을 주장하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예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을은 입증하더라도 이 책임을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간주되는 결과 대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착오임을 주장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볼게요. 1번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음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물론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니까 그 사실의 유무는 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3번 미성년자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가 계약을 체결을 대리했다면 상대방 병이 대리인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3월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대리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죠. 그 다음에 병이 이를 모르고 무과실일 때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되겠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에게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병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이 추인하면 매매 효력은 갑에게 생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합니다. 8번입니다. 기억은 X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추인은 못하지만 전환은 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니은번. 니은번은 X입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건 추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뭐가 돼야 돼요? 성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X고 추인만 그렇고 취소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디귿번 많이 나왔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옳습니다.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1번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불법 행위로 원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죠. 미음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 어제 또 김정필 씨가 그제인가요? 어젠가 돌아가셨죠? 그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강박에 의한 강박을 통해서 증여를 하게 됐습니다. 증여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뭐 하겠다고 했냐면 추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추인은 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 판례는 취소가 되면 이 법률행위는 이미 소급해서 뭐가 됐냐면 무효가 된 거죠.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됩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로서는 추인할 수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조문이고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시험이 공인중개사처럼
10월 달에 보면 이것도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김종식 빌씨와 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취소를 한 후에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뭐죠? 무효인 법률의 추인이고요.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대해 틀린 것은 1번 무이자 소비대차 채무자만 기한이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는 채권자 임치만 기한이 있죠. 따라서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한 전에도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기한이 되려면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경우 이는 불확정 기한이다. X고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죠. 답은 2번이고 3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정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약간 뜬김이 없는데 만약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해도 되고 이행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일종의 뭐죠? 정지 조건으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이는 불확정 기한이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4번과 5번을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며칠이죠? 7월 14일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급일을 7월 12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한 7월 한 10일쯤에 전화한 거죠. 야, 너 돈은 을이 갑한테 전화한 거죠. 돈은 11일 준비돼.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면 나 14일 날 시험 보잖아. 나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지 같은 거 왜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막 이러니까 을이 갑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 보면 갚아라고 얘기했어요. 뭐죠? 시험을 보면 갚으라고. 또 시험을 보면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는 날이 됐더니 갑이 봐봤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말 그대로 시험을 안 보면 안 갚는 거라면 보이는 것처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4번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도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건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지금 을이 갑에게 시험 보면 갚으라는 말은 시험 볼 때까지 기한을 뭐 해준 것에 불과해요?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면 갚고 안 봐도 당연히 뭐죠? 갚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때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기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0번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일단 1번 건물의 신축, 3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 2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아예 등기 능력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5번만이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중간생략 등기거든요. 일단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아직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1번. 전원에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원의 합의라는 말 속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예요. 반드시 누가 동의해야 돼요? 갑.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동의하시나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1억에 산 건데 1억 3천에 팔았고요. 또 우리 병한테 또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1억짜리 땅을 1억 5천으로 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엄청 부과돼요. 그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누구를 피해를 줘요? 갑. 그래서 반드시 누가 동의해 줘야 돼요? 갑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갑이 어떤 형태든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간생략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어요. 갑이 동의했나요? 안 했죠. 그냥 갑한테 일방적으로 뭐 했을 뿐이에요? 통지했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간생략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항상 1번과 4번입니다. 항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누구의 동의는 필수적이라고요? 갑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12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미칠 출력 원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1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더 이상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 1번이 너무 평이하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뒷지문 보다가 틀리는 문제인데 2번은 1번 저당권 소멸되지 않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3번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습니까? 후순위 권리가 있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소멸될 권리보다 뭐죠? 후순위 권리가 있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 그러면 임차권보다 후순위는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도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4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자,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뭐죠? 자주점인 거고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소유자 측에서. 따라서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죠.
등기부 취득수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1.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등기부 취득시하는 사람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언제 선이 무과실이냐면 점유를 이전받을 때 점유 개시 시죠. 따라서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따라서 무과실은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므로 3번 등기부 취득시에서 과실 여부의 증명 책임은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X입니다. 항상 꼭 잊지 마십시오.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4번 보시면 지적공부 소관청한 채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됐어요. 이거 분할 안 된 겁니다. 등기가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분할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받죠. 따라서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안 됐더라도 1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 대금을 정부 지급했어요. 소유권 있나요? 없죠. 미등기 건물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뭘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등기를 받지 못했고요. 소유권, 물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2번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이 격려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존 등기도 무효고 저당권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자는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3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물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니까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상실한다가 되겠죠. 4번 일종의 근반의 원칙이죠.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상태지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가 팔고 인도해줬으니까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전매했다면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갑 소유 건물의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유됐다면 요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이 경유됐다면 요 등기도 뭐죠? 무효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요새 그 동형모의사 보시면 느끼는 거 좀 있으신가요? 나오는 분야가 정해져 있죠. 그런 거 느끼셨어요? 제가 내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민법은 다행스럽게도 이 나올 만한 곳이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2주 동안 최종 정리를 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이건 뭐 필수는 아니죠, 그죠? 선택이신데 끝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시간을 좀 투자하기가 좀 깨름직하긴 한데 그래도 그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4시간씩 할 거잖아요, 그죠? 4시간씩 하면 8시간의 민법을 끝까지 처음부터 나올 만한 부분을 정리한다. 그것도 뭐 쉽지는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시간이니까 좀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주를 공부할 때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권은 초원권이다 그러면 계속 나는 여기에 틀리더라.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그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막 속된 말로 뭐죠? 조져버려야 돼요, 그냥. 아주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그 테마를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번이면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반수 지분을 가진 자죠. 자, 우리가 가반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분이 가반수 있다 그랬다면 어떻게 그 물건을 사용할지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X.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2번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물론 허용됩니다. 3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총회결을 얻어하거나 왜 그러냐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뭐죠?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죠. 이 소송행위가 만약에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고요. 구성원 전원이 제기해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의 1인은 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에도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죠. 법인 아닌 사단. 다시 말하면 법인기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인데 법인 아닌 사단은 뭐는 없냐면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있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후반부 다시 보시면 그 대표자나 구성원의 1인은 총회결을 거친 경우에도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소송의 원고가 돼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에게 뭐가 인정이 됩니까? 소송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X가 되고요. 5번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원칙은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 만약에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 교회 재산을 둘로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거 아니면 내 거, 도 아니면 뭐거든요. 따라서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교회가 사실상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주로 귀속된다. X.
분열된 구성원들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가가 되거나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지 교회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17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미 문제에서 그 토지에 누가 있는 상태죠? 지상권이 있는 상태죠. 따라서 1번. 갑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권자 을의 승낙을 얻어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도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는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를 표시해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X.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3번. 갑은 X 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들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스스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상호간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얘는 유효하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을이 2년간 지르를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저당권이 있더라도 소멸 청구하는 거 가능합니다. 18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의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을 한번 또 더 해볼까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죠?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기타 사유에서 조심할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죠.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죠.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원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외까지도 거의 안 냅니다. 그냥 토지가 공유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럼 답은 쉬워요. 4번.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가 공유죠? 분할이란 말이 없다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한번 찍어볼까요? 자, 건물이 있고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신축할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볼까요? 신축하였으나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인행위 실효죠. 해제잖아요. 실효로. 해제로 달라지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무튼 결론은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 미리 포기하는 약정 효력이 있는데 어떤 약정이죠? 건물 철거 특약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리 특약하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와 있네요. 토지 공유 읽어볼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면 돼요. 5번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 격려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매도하고 나서 신축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할 때 뭐가 없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겠죠. 19번입니다. 2번 토지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 인정된다. X입니다.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 토지 전세권은 어떡하냐? 꼭 기억해도 좋겠는데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최근 판례가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처럼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법정갱신 대신 뭘 청구합니까?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뭘 합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번입니다. 유치권자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의 유치물의 보관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2번 유치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4번 제3자에게의 유치물을 보관시킨 것은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